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28만 9천 원. 시공 부분인데 이 시공 부분에서는 특히나 이제 미리 제가 이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기초도 마찬가지고 시공도 마찬가지고 설계도 아까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그하고 맥락은 비슷합니다. 맥락은 비슷한데 이 시공이라는 것도 기술자마다 다 틀려요. 물론 이 미국식 목조주택은 정해진 시공법이 있고 그 방법이 다 정해져 있지만은 그래서 미세한 부분에서는 각 팀장들마다도 마스터빌더들도 틀려요. 하는 방법이. 어떤 사람은 레벨을 맞추는데도 어떤 사람은 C를 이용하고 어떤 사람은 레벨비를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뭐 기계가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기계보다는 그래도 속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한쪽만 잘 잡아놓고 양쪽만 잘 잡아놓고 C로 봤을 때가 오히려 기계보다 더 정확하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을 겪어보면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공 부분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앞으로 이제 설명을 쭉 강의를 해나가야 될 부분에서는 시공 부분은 참 많이 저도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한테 또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망설여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큰 아웃라인만 이제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또 더 세부적인 게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서 맞춰서 제가 또 더 깊이 있게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같은 경우에는 기초도 이제 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초라고 해서 뭐 다 똑같이 이제 리모컨으로 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는 제가 그래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초를 치게 되면은 첫째 이제 기초를 치면은 우리나라는 다 통공물입니다, 그렇죠? 기초는 다 어디 가나 다 공물을 쳐요. 근데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 쪽에서는 어떠냐면은 테두리를 그냥 가장 많이 보는 구멍 뻥뻥 뚫리는 브로커 있죠, 브로커. 세면 블록을 쭉 쌌습니다, 걔들. 그냥 테두리를 쭉 쌓고 그 위에 장선을 걸어요, 나무를. 그걸 치고 그 위에 한판 깔고 거기서 다시 벽을 씌워서 올라가 버립니다. 밑에는 빈 공간이 영화 보시면은 집 밑에 뭐 거의 막 키에서 들어가고 고양이 막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미국식 목조주택은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애들은 이제 집의 개념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의 개념은 영원해야 된다. 내 후세대까지 물려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고 미국 애들은 뭐냐면은 집이라는 것은 내가 잠시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거기서 살 수 있는 그냥 임시적인 공간으로 생각하고 그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걔들은 뭐냐면 첫째 집의 모양은 두 번째 집이 튼튼해야 되고 기능이 좋아야 돼요. 미국 사람들의 이제 개념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뭐 베이창이라고 이제 아시는지 모르지만 창이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창들 보시죠. 돌출돼가지고 거기는 영화 같은 거 보면 화분 같은 거 나오고 있잖아요. 창이 앞으로 돌출되다 보면 이 창이 쳐져요. 우리가 구조를 튼튼하게 그런다고 해서 배울 게 나면 그래서 그렇게 줄을 매달아서 위에 묶는 경우가 있어요. 피아노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지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볼이지죠, 그렇죠? 빗물이 가장 많이 보이는 곳이에요. 제일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에 벨리라고 그러죠. 계곡, 벨리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계곡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 벨리에 물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취약 부분이에요. 물이 셀 수 있는 누수의 가장 위험한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방수 시트 깔고 이렇게 중첩되게 깔고 또 세로를 길게 한번 깔고 또 거기에다가 안에다가 이제 브러싱을 내고 이러는데 미국은 그래. 이게 브러싱이 막 노출돼 있어요. 브러싱이라는 거는 철판을 접어서 만드는 거죠. 이 골짜기에 들어가고 걔도 노출되도록 막 해놔요. 그래도 주인은 뭐라고 하냐면 당연히 저래야 된다. 저래야 물이 안 새는다 이거지. 우리나라 같으면 그거 보이도록 난리 납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왜 저렇게 하냐? 모양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으면 외관의 모양이 지중하고 걔들은 기능성이 우선시합니다. 걔들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들 때문에 이제 기초에 치는 방식은 미국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일단은 콩고리를 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 이제 보다 보면 저 온도 조금만 낮춰주죠. 네. 그래서 이제 기초는 이제 방법이 줄기초를 치는 방법이 있고 이제 통으로 공구리를 치는 방법이 있고 기초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건물을 이렇게 세워야 겠죠.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밑에 기초를 치게 되잖아요. 이 부분에 치게 되잖아요. 이 집이라고 치고 그렇죠. 이 부분에 이제 기초를 치게 되는데 이 방법이 이제 예를 들어서 바깥에 이제 부집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 부집을 맹도로 가면서 그렇죠. 그 부집을 이렇게 세우고서 흙을 이 안에 이렇게 채워요. 이렇게 채우고서 흙을 이렇게 채우고서 여기다 이제 비닐을 깔겠죠. 비닐은 필히 깔아야 됩니다. 기초실 때 비닐을 안에 왜 깔느냐면은 습이 안 올라가요. 습기가 몸이 가장 안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닐을 여기 이렇게 깔고서 여기다 이제 철근 배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목조주택은 오늘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콘크리트를 요만큼 이렇게 이제 붓고자 하는 만큼 부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한 방에 치는 거죠. 이게 콘크리트를 치는 통으로 친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면으로 볼게요. 이제 평면도입니다. 집을 이제 평면도로 이렇게 이제 집이 들어서요. 그러면은 방하고 이런 데까지 다 줄기초를 치는 게 아니고 목조주택은 테두리에 이렇게 거푸집을 짭니다. 이렇게 가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거푸집을 짜가지고 여기에다 이제 콘크리트를 붓고 그렇죠? 안에 거푸집을 떼냅니다. 안에 거푸집을 떼내고 이 안에 흙을 요것처럼 대매우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푸집을 이렇게 짜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짠다고 보셔야 되죠. 이렇게 짜가지고 레미콘을 요만큼 채우는 거죠. 그렇죠? 레미콘을 요만큼 채우고서 안에 거를 거푸집을 뜯어냅니다. 그렇죠? 여기 양식이 되면은 한 2, 3mm 뜯어내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다 다시 흙을 이만큼 채우면은 이 면이 없어지죠. 이렇게 견사진 면이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푸집을 세워가지고 콘크리트를 요만큼 채우는 거죠. 그죠? 그럼 요 높이만큼 흙을 이렇게 채우는 거죠. 그죠? 기초를 할 때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밑에 배관을 해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화장실 배관, 그 다음에 주방, 이런 이제 그 생활 옷수하고 이제 옷수를 전부 다 이제 옷수 배관을 다 해야 되겠죠. 이제 열어놓고 이제 하는 거예요. 열어놓고는 여기에 이제 뭘 깔아야 돼요? 꼭 깔아야 되는 비누를 깔아야 되죠. 비누를 깔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치고자 하는 만큼 이렇게 치는 게 이게 줄기초예요. 줄기초라는 것은 이렇게 거푸집을 이렇게 짜가지고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줄로 전부 세면을 치고서 그 다음에 그 위에 흙을 깔고 다시 매트를 치죠. 위에 평면 매트 이거를 이 매트의 높이는 보통 200이 그냥 기본입니다. 20cm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좀 더 두껍게 치면은 돈이 더 들어가서 튼튼하고 좋습니다. 많이 하세요. 근데 목조주택은 너무 과도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만약에 이제 조적조나 슬라브집 같은 경우는 그 콘크리트 무게가 엄청납니다. 하지만 목조주택은 무게 자체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하중이 없다는 거예요. 하중이. 그 하중을 견딜 수 있을 만큼만 해주면 돼요. 그걸 뭐 저희들이 볼 때는 150에서 200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치기 전에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줄기초고 그 다음에 통기초고 그 개념은 이제 아시겠죠? 개념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철근을 넣고 안 넣고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철근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튼튼한 걸 좋아해요. 왜? 계속 슬라브 집을 지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콘크리트 문화입니다. 주택 자체가. 그래서 이 미국식 목조주택에서는 철근을 안 지어도 무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도 밑에 칠 때 와이어 메시 아시죠? 와이어 메시 이렇게 얼그망이 철사처럼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기초 칠 때 있는 게 있습니다. 기초 칠 때 있는 건 이게 좀 굵어요. 올라갈 때 왜 밑에 보면 엑셀 배관 깔 때 보면 와이어 메시를 넣잖아요.
이제 그거는 가는 거고, 이제 굵은 놈을 기초할 때는 위에 이제 해서 넣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철근 대용입니다. 그러면은 비용이 조금 저렴하면서도 그 정도만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목조주택에서는. 그런데 이제 간혹 교인들이 이제 우리는 무조건 철근 넣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철근을 넣게 돼요. 철근을 넣게 되면 이 줄기초를 치고 철근을 이렇게 넣어야 되죠. 그래서 이 줄기초를 치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땅이 있으면은 땅 밑에 이제 텃파기를 하게 되죠. 이 줄기초와 통기초의 이제 개념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제 철근을 넣게 되었을 때, 철근을 넣는 경우와 안 넣는 경우는 Y배시로 이제 대체한다고 설명을 해드렸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있으면은, 자, 가고자 하는 곳을 이렇게 텃파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땅을 파야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동결선이라는 게 있죠. 동결선, 겨울에 어는 지점이라고 봐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건물은 물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초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된다고 칩시다, 그죠? 쳤을 때, 이 동결 심도를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조립식 특히, 조립식은 땅 밑으로 들어가는 기초가 거의 없어요. 거의 바로 기초를, 우리는 기초를 보통 기본을 600을 봅니다. 기본을, 높이를 기본 600을 봐야 돼요. 왜 600을 보느냐? 요거부터 한번 설명을 하고 밑으로 다시 내려갈게요. 이 600이라는 놈은 목조주택에서는 600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지혜에서 땅에서 600의 높이가 돼야 됩니다. 왜냐? 빗물이 떨어졌을 때 땅이 떨어지죠, 그죠? 떨어져서 튀어 올라가는 높이를 최고의 높이를 600으로 봅니다. 그래서 600이 넘어서야 돼요. 왜? 나무잖아요. 나무는 뭐가 물이 제일 취약하죠. 예. 그걸 피하기 위해서 높이를 600 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600은 필요때 가야 되죠. 그럼 땅 밑으로 얼마? 최하가 200은 내려가줘야 되죠. 200은. 왜? 안 그러면 땅 위에다 해놓으면은 이 땅이 얼잖아요, 겨울에. 그러면 땅이라는 놈은 얼면은 팽창을 하게 돼 있어요. 땅 속에 수분이 있다 보니까. 팽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싹 올라갑니다. 그러면 현관 같은 경우는 문이 안 닫히는 경우도 생겨요. 그게 뭐냐? 조립식이 조립식. 조립식은 땅이 있으면 땅 안 팝니다. 바로 가해에 바로 이렇게 두 달 정도 돼가지고 바로 그냥 기초 칩니다. 그럼 높이 얼마요? 높은 게 200, 안 그러면 150이에요. 그래가 여기서 바로 10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조립식. 이렇게 하면은 현관문이 어떻게 해결되면 땅이 소시가 안 닫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실제로 왔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는데 많이 내려가면 어때요? 좋죠? 그쵸? 근데 좋기는 좋고 집에는 좋은데 뭐가 나빠요? 돈이 들어가죠. 돈이. 이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땅 밑으로는 한 200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방 같은 경우에는 200에서 한 250 정도 내려가시면 이게 소실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를 보시고 200,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더 하면 어떻게 돼요? 800이 됩니다. 기초발효가 800. 근데 800이 되면은 이 기초를 무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사실은. 근데 기초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기초는 왜냐? 집을 갖추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텃파기를 이렇게 하게 돼요. 그다음에 600에서 800을 하는데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밑에 작업하기 전에 이제 레벨을 찍어가면서 다 이제 이렇게 텃파기를 합니다. 포크레인 가지고 라인을 쭉 돌아가면서 이제 집을 지을 공간만큼 이렇게 텃파기를 쭉 하죠. 하고 나면은 이제 기초라는 것은 줄기초든 통기초든 밑에 땅 밑에 들어가가지고 돼 있는 이 부분은 얼마 되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면은 밑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뭔가 받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전문용어로
접지압이라 그래. 접지압. 접지 면적이 넓어야 돼요. 접지 면적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놈이 버티는 힘이 강해지겠죠. 그죠? 접지 면적을 넓히려면 이 좁은 몸이 버티고 있으면 누르면 어떻게 돼요? 땅을 밑으로 내려가게 되겠지. 그래서 넓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지정이 지정. 이걸 지정이라는데 이 지정을 원래 이렇게 해놔놓고 여기서 다시 철근을 꽂아놓고 옆에 부집을 짜가지고 콘크리트를 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이제 일이 많죠. 그래서 이제 집 짓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하냐. 톱하기를 쭉 해놓고 레벨을 잡아가지고 말뚝을 하나 해가지고 레벨선을 하나 잡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근데 이제 몇 메다마다 이렇게 찍어 놓죠. 그러면은 그만큼 뭐를 해요? 버림을 치지, 버림. 버림 동굴이라 그러죠, 버림.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냥 버리듯이 이제 치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이 지정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치면 넓잖아, 그죠? 이 톱박이라면 이게 크기가 아무리 안 돼도 800 정도 나옵니다, 이게. 그럼 이 800 정도면 넓죠? 이 넓은 만큼 지탱을 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초는 버림 콘크리트는 몇 번을 치냐면 180번을 쳐요. 강도의 180번이라는 것은 180번의 콘크리트를 밑에 버림 콘크리트를 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여기서 뭐가 되느냐, 이제 그 부집을 이렇게 여기다 세우는 거예요. 아까 레벨을 맞추고 봐가 다 레벨만큼 버린 공구를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부집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이제 줄기치를 친다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바깥쪽에는 세우면 그 부집의 사이즈는 얼마냐면은 600에 1200이에요, 높이가. 그러면은 우리가 치고자 하는 건 아까 800이었죠? 80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요만큼 치면은 여기서 땅까지가 200이고 여기 600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 안에는 600폭으로 눕혀요. 눕혀서 이제 그 부집을 작업을 하는 거죠. 바깥에는 세우고. 그래서 이렇게 해놔놓고는 콘크리트를 여기 붙게 되죠. 철근을 지금 작업한 과정에서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철근을 버린 공구를 치고 나서는 철근을 200 간격, 그렇게 20cm죠, 그죠? 200mm입니다. 200mm 간격으로 쭉 꽂아요, 철근을. 이 높이가 우리가 얼마로 치기로 했죠? 800으로 치기로 했죠? 그러면 800으로 잘라가지고 꽂아요. 꽂으면은 이 밑에 얼마 정도? 100 정도 들어가죠? 그러면 철근의 길이는 한 700 정도가 되겠죠? 버림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800으로 잘라가지고 쭉 꼽습니다, 됩니다. 200 간격으로 한 바퀴 돌아가면서 됩니다. 그리고 꽂아놓고 콘크리트를 붓게 되겠죠, 부집 작업하고. 그러고는 꽂아놓고는 가로로도 한 줄 대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은 여기 이제 줄기초를 쳐요. 그럼 줄기초를 하고자 하는 이제 예를 들어가 800으로 하게 됐으면은 얘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600이 돼요. 600 요만큼 다 치면 되죠. 그죠? 서랍 끝까지. 왜냐? 그래야 나머지 매트 200을 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치면은 요 위에를 또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방바닥을. 이 매트죠. 그죠? 이 200이 있으니까 600을 눕혀서 치는 거죠. 그러고는 떼내고 흙을 넣고 비닐 깔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철근이 600에서 얼마가 올라와 있어요? 100이 올라와 있죠. 아까 100이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이런 개념으로 하시면 돼요. 꼭 이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 놓고 철근을 이제 또 배근 작업해야 되잖아요. 철근 배근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철근을 이렇게 꺾어요. 이렇게. 꺾어가지고 요 놈한테 갖다 여기 묶는 거죠. 그죠? 묶어가지고 이제 얘를 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옆에서 봤을 때죠. 그죠? 옆에서 봤을 때고 이제 그다음에는 위에서 이제 철근 배근 작업을 할게요. 그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줄기초가 이제 다 쳐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철근이 전부 다 이렇게 막 뽑혀 있어요. 200 간격으로 했죠. 아까 제가 200 간격으로 이렇게 막 뽑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기역자로 꺾어가지고 여기 묶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쭉 와가지고 얘하고 연결하겠죠. 그리고 여기도 기역자로 꺾어가지고 얘하고 또 연결하겠죠. 200 간격으로 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철근 배근에서 단배근이 있고 곡배근이 있어요. 자, 이거는 위에서 봤을 때죠, 그죠? 자, 옆에서 볼게요. 줄기초를 세워놓고 철근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죠? 그 붙임은 옆에서 위에까지 올라가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올라가 있고 그 붙임이 옆에 대져 있죠. 그럼 여기 100이 올라와 있다 그랬죠, 아까. 공구리를 여기서 200을 더 칠 거 아니에요, 그죠? 200을 더 치는데 복배근과 단배근의 차이는 뭐냐면 200을 치게 되면은 단배근은 200을 치면 100위치 정도에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철근이. 그렇죠? 근데 복배근은 뭐냐면 이중으로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은 얘가 밑에 한 70 정도에서 70이나 한 50 정도 띄워가지고 단배근이 가고 또 다시 그 위에서 단배근이 들어가는 거죠. 복배근은 이중으로 간다는 게 철근이 여기서 와서. 그러면은 얘들의 간격은 2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단배근 할 때는 그냥 그대로 쭉쭉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죠? 복배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얘는 낮게 해야 되죠, 그죠? 낮게 해가지고 얘하고 묶어요. 그러면 항상 건너뛰어야 되죠. 그럼 이 간격은 얼마? 400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럼 한 간격마다 또 얘를 묶어요. 얘는 하단부입니다. 하단부 철근. 또 가운데는 없어지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죠. 그리고 하단부의 철근이에요. 요거는 이렇게 건너뛰어가지고. 그 다음에 배근은 어떻게 돼요? 좀 더 높게 매야 되겠죠, 그렇죠? 얘보다 높게 매가지고 요기 상단부에 요 철근이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배근을 하면은 간격이 얼마요? 자기 층에 있는 거는 400이고 단배근은 하면 200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부로 갖다 400 간격으로 쭉 해놓고 복배근 할 때는 그리고 다 꼭 같이 붙는 부분은 뭘 해야 돼요? 결속선으로 꼭 묶어줘야 됩니다. 이 철근은 그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꼭 묶어줘야 됩니다. 결속선으로. 그럼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도 다시 해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시면은 단배근과 복배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 간단하게 난 잘하고 싶다 그러면 복배근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렇게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기본적인 이론을 알고 계시라고 기초에 있어요. 그리고 지정은 뭐죠? 지정 대신 하는 게 버림 치는 거고, 일반 공구리는 버림 공구리는 강도 180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은 얼마? 210. 일반 공구리는 210으로 해야 됩니다. 강도 210. 그러면 얘는 강도가 더 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쪽에서도 레몬코를 시킬 때 그쪽에서 물어요. 강도 얼마를 해드려요? 이러면 버림 칠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180 줍니다. 안 그러면 180 주세요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기초 치고 줄기초 치고 매트 칠 때는 길이 210으로 하셔야 돼요. 기초는 간단하게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게 있네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아까 이제 미국식 그거를 간단하게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미국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는 거는 줄기초만 칩니다. 이렇게 덮어지 돼가지고 그죠? 또 밑에 물론 지정이 들어가 이게 그림을 쳤다 보고 그림은 필히 쳐야 됩니다. 그리고 뭐 안 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저도 뭐 그때는 뭐 급할 때는 이거를 차라리 줄기초를 좀 넓게 칩니다. 지정을 안 치, 이걸 안 하면 한 공정을 줄이려고 하면 대신에 뭔가 여기서 보완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줄기초를 넓게 칩니다. 줄기초는 보통 200을 칩니다. 그죠? 200을 치는데 만약에 지정을 안 할 경우에는 200에서 150도 쳐요. 150도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200을 쳐주는 게 이제 가장 폭이 넓어야 우리가 플레이트를 여기에 올릴 때 플레이트가 140이잖아요. 그렇죠? 식스를 올렸을 때 140을 올렸을 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여유가 있어야만이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좀 당길 수도 있어요. 힘을 주다 보면은 그 안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200 정도를 쳐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정을 안 하게 되면은 250이나 300 정도를 해주시면 이 폭이 넓어가지고 공구리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지 충분히 지정이 있다는 할 수는 있습니다. 튼튼하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미국 방식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이냐면은 이렇게 지점을 하고 줄기초를 쳤어요. 그러면 얘들은 여기서 장선을 겁니다. 장선을 이렇게 그냥 바로 그냥 나무를 겁니다. 나무를 걸고 나무를 갖다가 쭉쭉 이제 위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쭉쭉 걸고 여기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걸어놔놓고 밑에 기초는 이 안에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나무를 걸어버립니다. 이렇게 걸고 여기다가 합판을 쳐요. 합판을 위에 바닥용 합판은 TNG죠, 그죠? TNG 합판을 칩니다. 그럼 TNG 합판을 치고 여기에서 다시 플레이트를 이렇게 깔고서 플레이트를 깔고서는 이렇게 벽체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이 밑에는 공간이 빈 공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지하실 겸 뭐 집어넣고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할 때는 필히 뭐가 있어야 돼요? 환기구가 있어야 돼요. 환기구.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초는 간단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장선의 비용과 그 다음에 작업해야 되는 비용, 그 다음에 TNG의 비용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기초나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이런 공간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합니다. 또 지금 우리 가천 현장에도 얼마 전에 끝난 가천 현장에도 이렇게 하는데 성주 가천에도 그렇게 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게 높이가 거의 1,500, 600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좀 아쉬웠던 거는 더 높았으면 좋았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제가 바닥 단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 지금 기초를 하는 입장이니까 기초에서는 또 한 가지 이제 이 지점과 이렇게 다 나왔잖아요. 이제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이제 뭐냐면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집을 지을 땅이 있어요. 내 땅이든 그다음에 건축주 우리가 이제 시공을 하는 입장이든 그다음에 자기가 직접 집을 짓는 입장이든 간에 원래 땅이 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죠? 땅이 이렇게 있었는데 집을 지으려고 앞에 여기 이제 뭐 석축을 쌓거나 옹벽을 쳐가지고 흙을 이렇게 돋았어요. 흙을 이렇게 돋았다고 칩니다. 그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 땅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놨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뭘 알아야 됩니까? 이 성토했는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성토 시기를. 성토를 언제 했는지 필히 알아요. 왜? 이 땅이 성토한 지가 뭐 1년도 안 됐으면은 이거는 언제든지 더 내려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치마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는 놈은 무조건 내려갑니다. 비 오고 세월이 지나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성토했는 땅이 안정되는 그 시기를 얼마로 보느냐? 최하가 2년입니다. 2년 정도는 지나줘야 이 땅은 완벽하게 안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년이 안 됐다. 뭐 안 됐으면 안정 안 됐으면 집 못 짓네요. 이러면은 그럼 이 사람은 또 2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무조건 기초는 지정 자체가 줄기초, 지정이든 줄기초든 어느 부분이 이 생땅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생땅. 기존에 건드리지 않았던 생땅에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집은 더 이상 치마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까지 파가지고 다 줄기초를 파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이 성토 있는 땅이 자 1,500이나 뭐 한 2,000 정도 된다. 그럼 2,000을 특파기로 다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올라가지고 땅 위로 600을 올리려면은 자 2,000을 석도로 해서 칩시다. 그럼 얼마를 올려야 돼요? 2,600을 2m 60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단순한 기초공사가 아니고 토목공사에 해당됩니다. 그럼 토목공사 비용은 어때요?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 다시 위에서 볼게요. 자, 이렇게 했고 이쪽은 성토가 거의 안 됐어요. 여기는 성토가 많이 된 부분이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1m, 2m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포크레인으로 구덩이를 파요. 이렇게. 자, 구덩이를 생땅 나오는 부분까지 구덩이를 팝니다. 그러면 뭘 해요? 주름간 있죠? 그러면 주름간 있죠? 이렇게 주름간을 사오셔가지고 이 높이만큼
생땅 나오는 부분에서부터 놓고서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어야 되겠죠. 부으면서 철근을 몇 가닥씩 꽂아주면 튼튼하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개념이냐? 이게 바로 파일 개념이에요. 파일. 강가에 다리가 서죠. 강에 우리가 이제 교각을 다리를 세우려면 밑에 이제 다리발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리발 밑에는 강바닥에 전부 파일을 박습니다. 그 파일 내용에 이제 이런 최하 한 300은 넘어서야 되겠죠. 한 300파일 정도 되는 거면 충분히 목적적으로 넘칩니다. 그래서 파일 개념의 이런 걸 만들어주면서 만들어 놓고 가에는 위에서 땅 밑으로 요거하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가 버텨요? 이 지정이랑 요놈이 버티는 게 아니고 이 파일이 버티는 겁니다. 이 집은. 이 파일 위에 파일이 중간 정도에 이렇게 들어가요. 이 파일이 요 위에 이 매트랑 이 매트를 이 통 매트 자체를 얘가 지탱하는 게 아니고 이 파일들이 지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은 절감하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집안이 많이 무르다든지 이럴 때도 이런 방법을 군데군데 알아 써주면 되게 좋겠지. 땅 자체가 집안이 키 묻은 곳이 있어요.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럴 때는 이런 방법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천의 현장 같은 경우는 아까 그랬죠. 제가 한 매달 한 60, 70 정도 된다고. 그 현장이 이 방법을 몰라가지고 이 방법을 몰라가는 거예요. 건축주가 직접 기초를 쳐놨어요. 이 방법을 몰라가지고 전부 턱파기로 다 해가지고 그 안에 흙을 퍼낸 거예요. 성태는 흙을. 왜? 자기도 생땅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생땅에서 올리려고 통째로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토목 비용이 곱하기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제가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요거를 하지 왜 그랬냐고 설명을 해줄 때는 때가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방법이 있다는 걸 이제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평평하게 만들어가 집을 오겠다고 했는데 미국 같으면 땅이 이렇게 있으면 성공 안 합니다. 바로 기둥 세우고 포스트를 세웁니다. 포스트 세워가 장성 다 걸어버려요. 그래 여기서 집이 올라가 버려요. 걔들은 땅을 갖다 까는 개념은 그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집 짓는다 하면 포크랜드에다가 일단 평탄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야되지. 근데 미국하고 우리하고 개념 차이가 서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초는 일단 이런 개념, 간단한 개념들만 조금 알고 계시면은 집을 지으시든 다른 집을 시공하시든 그럴 때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바닥 단열.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은 이 바닥 단열이 이제 제일 문제인데 보통 전에 제가 한옥할 때였었어요. 그때 같이 하시던 분이 설비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 있었어요. 얼마나 했냐 물어보니까 한 18년을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도움이 되겠다. 우리 설비하는데. 그래서 보일러를 깔 때 어떻게 깔면 좋겠나 한번 물어봤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뭐 보일러에서 까는데 밑에 그냥 보온재 있죠. 보온재. 그러니까 보온재라도 일반 보온재가 하우스에 왜 담요처럼 생긴 보온재 있죠. 거적이라 그러죠. 그죠? 그 거적을 밑에 깔고 그냥 거기에 YMC를 깔고서 엑셀 작업을 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소리 딱 듣는 순간에 저는 어떤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이 사람은 빵집입니다. 왜? 바닥 단열을 갖다가 담요 한 장, 자, 그것도 단열재예요. 단열재인데, 이 담요처럼 생긴 끄적은, 비닐하우스에서 많이 쓰죠, 그쵸? 근데 이 끄적은 왜 안 되느냐고 제가 판단을 했냐면, 첫째, 하중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얘가 눌려요. 눌리면은, 단열은 뭐죠? 단열은 공기층이에요, 공기층. 눌리면 어떻게 돼요? 공기층이 사라집니다. 공기층이 없으면 단열 작용을 못해요. 그래서 첫째 그게 안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습기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습기를 먹어버리면은 단열 기능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럼 눌려버리죠. 그럼 단열은 빵점 돼요, 이게. 그래서 얘를 깔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깔아가지고 그냥 대충 깔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조금 깔면 되기는 되죠.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엑셀을 깔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기초를 쳐놨습니다. 쳐놨으면 밑에 땅이죠, 그죠? 흙이고, 셀면이 보면은, 자, 열이라는 놈을 이제 엑셀 배관이 이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죠? 밑에 단열이 제대로 안 됐다고 칩시다. 그럼 이 열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뺏기겠죠? 이 땅이라는 놈은 뭐죠?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받아들이는 거는. 아무리 많이 줘봐 계속 받아들이는 게 땅입니다.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구를 되푸는 거예요, 지구를 되푸는 거예요. 저 집을 되푸는 게 아니라 지구를 되푼다고 생각합니다. 바닥 단열은 왜 중요하냐? 자, 홍천에 예를 들을게요. 3년 전이었어요. 4년 전에 홍천에 홍사를 하고 있어요. 홍천을 하러 갔는데, 한참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로고 사이딩을 붙여놓은, 로고 사이딩 아시는 분 모르겠네요. 통나무 모양 나는 이렇게 오락오락한 거 외벽에. 그 로고 사이딩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이제 로고 사이딩을 붙여놨던 그 집의 사이가 젊어요. 그 친구가 와가지고, 사장님, 우리 집 한번만 좀 방문해 주시면 안 됩니까?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니까. 보일러를 아침에부터 시작해가지고 풀 가동을 해봤어요. 방이 안 따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가동을 했냐. 저녁 6시까지 풀 가동을 하니까 조금 강화 마루를 통과해가지고 이제 약간 온기가 오더라는 거지. 밑에 스티로폼을 안 깔았어요. 제가 이제 그걸 물어봤죠. 확실히 기억을 못 하는데, 잠깐만, 그 집사람한테 전화를 한다고. 자기 집사람한테 전화를 하라고. 스티로폼을 안 깔았대요. 그 시공하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일러를 돌립니다. 따뜻한 물이 들어와요. 자, 위로는 가려니까 뭐가 있죠? 엑셀 위에 몰탈이 있죠. 세면이 있죠. 그 위에 뭐가 있죠? 강화마루가 깔려 있죠. 이 강화마루는 열 정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강화마루가 그게 단점이에요. 열 정도가 잘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강화마루 시공을 크게 합니다. 지금 예전에는 뭐였죠? 장판이었죠. 장판이 좀 열 정도가 잘 돼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엑셀이 막 대표가지고 또 더운 물이 와가지고 이 몰타를 뚫고 그 다음에 강화마루를 뚫고 위로 올라가지고 우리 사람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올라가는 시간 동안에 밑으로가 더 많이 가는 거예요. 밑으로 계속 뺏기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바닥 다 깨냈습니다. 지어놓은 지 4개월 만 전부 인부를 사가지고 그리고 그 집 짓는 사람 나몰라고 하고 잡아지는 거예요. AS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했냐면 인부를 4명 붙여가지고 전부 깨었습니다. 깨고 다 걷어냈어요. 걷어내고 새로 쳤습니다. 엑셀 깔고.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그걸 깔면 문제가 뭐가 생기죠? 자, 요 옆으로 연장을 요 안에 옆으로 갑니다. 방바닥에 선이 여기 있죠, 그죠? 여기면은 문을 닫다고 칩시다, 그죠? 문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리고 달아놨는데 요 강화마루죠, 그죠? 그리고 몰탈이고 엑셀이 깔려있어요. 이걸 걷어내고 새로 밑에 뭐죠? 스티로폼을 집어넣고 엑셀 깔고 몰탈하니까 높아지죠. 그럼 문이 어떻게 돼요? 문이 크죠. 문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또 문틀하고 다 끼내가지고 몰딩 다 뜯고 목수 불러가지고 또 공사를 했어요. 바닥 단열을 갖다가 우습게 생각하라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이런 걸 갖다 점검을 해주고 했다고, 여기 그 어머님께서는 우리 그 일하는 팀들을 두 팀이었거든요. 집을 두 채를 짓고 있어가지고, 두 팀을 갖다가 초대를 했다, 식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식사를 하면 대접을 받은 적이 있어요. 실질적인 얘기인데, 실질적인데. 바닥 단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재 건축하시는 분들이 제일 간과하는 게 바닥 단열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바닥 단열인지 모르고. 필히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바닥 단열이 얼마나 해야 됩니까? 제일 관건이죠. 우리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치고 밑에 방부목, 머드실을 깔죠, 그죠? 방부목. 그 다음 위에 플레이트를 깔죠. 두 단을 깔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그 위에 이제 벽체 가서는 벽체 밑에 있는 플레이트죠, 그죠? 그리고 벽체가 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방바닥 선이에요, 여기가 요 선이. 요 선이 우리 실제로 몰타를 치고 낳는 방바닥 미장선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높이가 얼마냐면은 두 두께니까 76mm죠, 그죠? 76mm죠.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76mm면은 밑에를 얼마를 까느냐? 30T. 두께 30T 압축 스티로포를 갑니다. 압축 스티로포를 깔게 되고 그 위에 15mm 엑셀 배관을 하기 전에 뭐 와이어메시를 깔죠. 와이어메시를 깔아야 엑셀을 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엑셀 15mm를 깔고 그러면은 와이어메시하고 하면 20mm가 되겠죠, 그죠? 그럼 50mm가 되잖아요, 그죠? 50mm가 되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이게 50mm가 넘습니다. 거의 한 60mm 가까이 나와요. 이제 좀 뜨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위에 이제 미장선이 이제 나머지 선이 되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강화마를 깔고 이러는데 이 압축 30T를 까는 이제 플레이트를 이렇게 깔다 보니까 압축 30T를 깔게 돼요. 근데 조금 부족합니다. 압축 30T는. 그렇다고 해서 뭐 단열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완벽한 단열을 하려면은 얼마? 완벽한 단열을 100T를 깔면 완벽한 단열이 된다. 저도 아직 100T를 깔아보진 않았어요. 지금까지 시공하면서 알면서 왜 안 까냐면 100T 깔리면은 일이 많습니다. 첫째. 그리고 이만큼 바닥 단열 해주려면은 일이 많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은 그 비용은 누구한테 가요? 제가 짊어질 수 없잖아요. 건축주한테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수도 없다 보니까 제가 제일 한 게 이제 80T, 75T를 하고 싶었는데 스티로폼은 75T가 안 나온다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80T를 한번 깔아봤습니다. 80T를 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플레이트를 한 장 더 깔아야 돼요. 그렇죠? 플레이트를 한 장 더 깔고서 그 위에 다시 이제 벽을 서는 거죠. 그래서 80T를 깔아서 해보니까 30T도 상당히 성능이 뛰어납니다. 30T는 이제 바닥 단열에서는 완벽하게 끊어주지 못한다는 것이지 많이는 끊어져요, 실제로. 그래서 목조주택은 이제 한 30T만 깔아도 이제 된다고 이제 판단하고 하는 것은 워낙에 단열 자체가 잘 된다. 단열재가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닥 단열은 한 30T만 깔아줘도 된다고 판단하고 집을 짓는데 80T를 깔아주면 더 좋겠죠. 거기다 100T를 깔아주면 훨씬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한 100T나 80T 정도 깔아주면 플레이트를 한 단만 더 깔아야 100T를 깔려면 두 단을 더 깔아야 돼요. 두 단을 더 깔면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두 단을 더 깔게 되면 위에 몰탈층 두께가 분명히 두꺼지겠죠, 그죠? 그러면 밑에가 이제 두 단을 더 깔면 4단이잖아요. 4단이면은 그냥 40으로 볼게요. 16, 한 160, 한 150 정도 볼게요. 150 정도가 된다고 보고 그렇게 가정했을 때 밑에서 절표를 100T를 깔잖아요. 100T 깔고 나면 엑셀 20을 잡으면 위에 미장선이 30이 나와요. 3cm가 남아요. 3cm면 좀 두꺼운 거예요, 미장이. 그러면은 좋은 게 뭐냐면은 두꺼워도 상관없이 열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인데 열이라는 놈은 뭐냐면 밑으로 안 베끼면 못 갈 데가 없으니까 지가 어디로 와요? 다 위로 올라옵니다. 방이 빨리 따뜻해집니다. 그 실제예요. 그거는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집을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예. 이제 열반사필름이라든지 이런 걸 깔아주면은 더 좋습니다. 그거는 뭐 이야기할 게 없어요. 비용이 더 들어가서 그렇지 더 좋은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뭐 안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80T 정도를 깔아주고 거기다 열반사필름을 깔아준다든지 이러면은 그거는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그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깔아주면 해서 몰탈 그 층이 두꺼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몰탈이 열이 갈 곳이 없다 보니 위로 빨리 올라옵니다. 방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이게 데펴지면 어떻게 돼요? 구들짝을 깔아야 돼요. 그죠? 예, 밑으로 안 뺏기니까 계속 위로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데펴져서. 그래서 바닥 단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 집을 짓든 너무 집을 지어주시든 간에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골조 부분과 이런 거는 다음 달과 그 다음 달에 강의를 다시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시공 부분은 어떤 자료를 준비해와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저는 현장 경험을 토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전달이 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거는 예담입니다만은 건축 박람회를 하고 스코에서 제가 세미나 강의를 했었어요. 할 때 그때 누가 그 강의를 들었냐면은 그 주최 측에 경영 하우징표 주최 측의 그 과장이 그 강의를 들었어요. 가서 듣고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놀랬다 이거죠. 자기가 서울에서 수도 없는 세미나 강의를 들었지만 이런 강의를 처음 들어봤다. 왜? 서울의 강의는 전무 같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들을 때는 거기 끄덕끄덕해진다는 거죠, 실제로. 근데 돌아서가 가면은 아무것도 한 가지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의하는 걸 들어보면서 듣고는 진짜 완전히 와닿다라는 거죠. 완전히 자기가 피부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참 강의 잘 들었다는 걸 인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거는 제 자랑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해주시고. 예, 한번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 치프 간단하게 메뉴를 들으시고 중식하시고 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